같은 거지.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될까 할까요? 네. 네, 저는 학습 목표를 조금만 양보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를 잡았고요. 생각 열기에서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집에서 어떻게 인사하나요? 엄마 아빠께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하고 가족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가서 또래가 있으면 바로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고 바로 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할머니 처음에 이 식구들이 방문한 새 집에서 할머니가 너무 과하게 첫 방문에 첫 인사를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애들이 먼저 인사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너무 겁을 먹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애들도 질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하는 거, 첫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사 와서 떡을 안 돌렸고. 그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첫날 없고. 그거는 인사를 간 게 아니라 처음에 집 보러 구경하러 가고 간 만날 건데. 만난 거예요. 예,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과격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아니 천장 갑자기 무너지는 줄 아시는 거지? 아니 갑자기 우리 왜 이사 오면 떡 나눠주는 문화 있잖아.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요즘에 선생님이 안 해요. 떡은 그렇잖아. 진짜. 떡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아니 요즘 떡을 안 하고 또 뭐 저기 이렇게 빵 같은 것도 과자 이런 것도 주기도 하더라고. 아예 없어요. 준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목련 아파트 이사 갔을 때는 그 반장한테는 그 라인의 반장님한테는 수박 사다 주고. 하셨구나. 또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어디 왔었어요, 반장님이. 메트로에 사시는 그래서 데서. 소문하기 쉽지 않은데 여름이었거든. 반장님 그때 그래서 하는 수박 거예요. 사가지고. 시약 통지도 가져주시는 분이 맞아. 반장님. 아, 이분이시구나. 아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맞아요. 그치? 예. 참 많이 사라졌어. 예. 반상이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치? 동대표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 맞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이야기. 1번 위층 가족이 이사한 새 집은 시골에 있는 3층 집. 2번 식구들이 너무 기뻐 큰 소리로 웃고 고함도 지르고 춤추고 있을 때 찾아온 아래층 할머니가 하신 말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천장이 다 무너지겠어요. 물론 이런 톤으로 하시지 않으셨겠죠. 아주 날카롭게. 그 다음에 3번 할머니가 날마다 올라와 잔소리를 하면서 생긴 위층 가족들의 변화가 아닌 것은 1번 언제든지 아주 조용히 있기로 했고 큰 소리로 웃거나 울 일이 생기면 쿠션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생쥐처럼 행동한다. 4번 집에 있지 않기로 한다. 집에 있지 않기로 한 건 아니죠. 4번. 그 다음에 4번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모두 찾아보세요. 기억.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니은 내가 너무했나? 디귿 위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리을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소리를 들으려던 할머니의 귀가 접시만해졌다가 프라이팬만해졌다가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커졌어요. 그 다음에 6번 할머니 귀를 진찰한 의사가 내린 병명은 못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 처방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가 정상으로 돌아온 할머니가 위층 아이들과 복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했나요? 아래층 할머니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지금 사실은 이때부터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위아래 가족들. 인사를 나눌 예, 때부터 예, 관계가 예. 형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진짜 이렇게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생각 넓히기에서는 이사간 새 집에서 만난 이웃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준다면 좋을까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아이구나. 만나서 반갑다. 나는 305호에 사는 아줌마야. 제 입장에서 이제 이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대로 내가 먼저 아이 입장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에 이사 온 누구누구예요. 뭐 이원모예요. 이렇게 말하고 뭐 저 뭐 여기 초등학교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엄마 아빠랑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자기를 밝히는 거. 예. 나를 먼저 밝혀주고 이제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알게 되는데 그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 이해. 아 저기는 애들이 있구나. 일단은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일단 1차적인 관계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어쩌면 그 떡 나눠주고 했던 게 다 그런 거잖아. 우리 몇 호 이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사 왔구나. 새로 이사 왔구나. 저도 이사 갔을 때 이제 한 3, 4년? 5년 다 돼가잖아요. 그때 남편이 첫 번째 한 일이 아랫집이랑 옆집에
그냥 무수리 사다리 그치. 모아주래요. 맞아요. 해주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저희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사해서 인테리어 소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아직 어리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시끄러울 수도 좀 있다고 이렇게 미리 양해. 그리고 또 옆집에 고3이 살아요. 현재 고3 둘째 아들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아들 방 쪽이랑 붙어있거든요. 거기가 옆집 형아 고3이라고. 그치. 주말에. 그러니까 정말 그게 서로 모르면 네. 옆집에 고3이 있는지 아래층에 취업 뭐 저기 뭐 저한테 이사 왔을 때는 밑에 층에 고3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뭐야 우리는 저는 누구고 어느 학교 다니고요. 저는 뭐에 이렇게 밝혀주고 서로 이렇게 맞아요. 나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웃사촌이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이 다 닫히니까 왜 그래? 이게 뭐 나오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애기가 걔는 9층에 살고 5학년이고 위층에 또 5학년짜리 남자애랑 밑에 남자생 둘이 있는 집이 살아요. 10층에 사는데 이제 제가 아는 집은 9층이고 그 5층에 사는 애는 저희 큰애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여기서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너무 많이 돼서 힘들다고. 저는 조용한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사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둘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9층, 10층 애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친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배려하죠. 당연하지. 서로. 그 조용해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9층에서 타고 10층에서 타면 알잖아요. 9층 맞아. 사람이라는 맞아. 거. 아는데도 그때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후로는 걔랑 친구가 되고 난 이후로는 조용해졌어요. 그치.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알므로써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막 가갖고 심리가 참 싸우는 거지.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더 조심하게 돼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같은 반 학생이라는 거 알고 자기 아들이랑 친구라는 것도 알아서 그런지 그 뒤로는 물론 애들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 그게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잖아. 모르니까 함부로 맞아요. 한다는 거지. 맞아요. 모르니까. 응. 내가 모르니까 왜 내가 배려해야 돼? 맞아요. 내가 왜 이해해야 돼? 얼굴만 응.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어야 아는 그렇지.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저는 관계가 누구고요? 있어야 몇 돼요. 층에 살고요? 맞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아래층 할머니는 너무 무섭고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숨죽여 살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할머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할머니께서도 양보하셔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잠드는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할게요. 사실 애들이 이렇게만 말해서 가서 말을 하든지 편지를 전달을 하면 할머니가 제가 만일 할머니 입장에서 애들이 그런 걸 들고 왔다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우리 집에 와서 놀아라. 너무 예쁠 것 같고 우리 집에 와서 네. 떠들어라. 정말 내가 혼자 사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걔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이쁘고 대견스럽고 해서 아유 그래 이러면서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얘 떠들 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쿠키를 구워주마.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잔소리 안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의사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떠들지 마 막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빗자루로 막 이렇게 천장을 친다든지 왜 그 온열기 같은 걸 막 두드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치, 안 되지. 봤는데 애들이 온다는데 윗집이 시끄럽다고 학생기를 천장에 두고 아, 진짜 아까요. 진짜 그런 거 뉴스 그게 나왔었잖아. 네, 나왔어요 정말. 진짜 나왔잖아. 아유. 그래서 3번 층간소음 걱정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했어요. 그다음에 뭐 바닥에 매트를 깐다, 뛰거나 발을 구르고 공을 튀기는 놀이는 놀이터나 운동장에 가서 한다. 밤늦은 시간에는 잠을 잔다. 일찍 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음 방지 실내화를 신는다. 이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소음 방지 실내화 쿠션이 있나? 네, 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실내화 신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집에서는 사실 안 신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는 거는 매트를 많이 깔더만. 예. 애기 있을 땐 다 깔고 살아요. 그죠.
그죠? 청소하려면 힘들어. 맞아요. 그거 깔고 있죠. 깔고 또 드러내고 닦고 청소하고 또 깔아야 되고 막 저희도 저희 애가 3, 4살 때 밑에 기본 할머니 1cm 이상 깔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딸 음.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 되게 조용하잖아요. 사실 떠들 일이 없죠. 그치. 우리 애가 한 3살쯤 되면서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통통통통 뛰기 시작하니까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트를 사다 깔았어요. 매트를 사다가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귀가 커졌구만. 정말 귀가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한 단, 매트를 한 단. 한 단을 더 했죠. 그랬는데도 연락이 오니까 애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서 올려다 주시는 택배로 오는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그 대학생 딸이 이제 애를 업고 갔어요. 어머를 업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어머야 인사드려 하고 그 어머 뭐 멀뚱멀뚱하죠 애기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있는데 딱 그 대학생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 갖다 주시지 말고 조용히 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게 그래?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그래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하는데도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도 대화가 안 되는 예,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나쁜 생각이 완전히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그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그게 사실 차더라고요. 원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각선. 그래 맞아. 양쪽 그것도 옆집일 그래. 수도 있고 정말 밑에서 그건 들리는 모르는 소리도 거예요.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조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락이 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대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있대요. 나중에. 애기들이 밤새 기어다니는 않을 아, 텐데. 그게 황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되게 황당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웃 간에 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집에 이렇게 매트를 다 깔아놨다고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욱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밑에 층에 소음 안 들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사실 무게로 따지면 어른 소음이 더 크죠. 어른 소음이. 뛰지만 않을 뿐이지. 예, 뛰지만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이제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서로 그걸 어떻게 맞아요. 해결을 해 맞아요. 나가는가. 어쩌면 그 밑에 층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대학생도 걔가 3살 때 그 대학생이 2살 3살 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똑같이 아니에요. 그치 원고처럼 똑같이 뛰어다녔을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럼 시간이 있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개구리 올챙이장 모른 것처럼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자기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뛰라고 속박까지 샀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지. 어머 그때 우리 애는 안 뛰었어. 그때 우리 애는 그렇게 시끄럽게 안 했어. 그게 그러겠지. 저는 맨날 그래요. 그거 싫으면 단독주택 가서 살아야지. 그 정도는 이해 못하면 저 아파트에서 아니면 제일 살면 꼭대기층, 어떡해. 제일 꼭대기층으로 꼭대기층. 이사 가셔야 돼, 사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공동주택이냐 말게 맞아요, 돼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고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꾸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싫으면 단독주택 가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애 키우려면 1층으로 가. 맞아. 맞아요. 일찍 좋아하시는 분들은